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훼 유튜버 아델라플로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겨울철 최고의 작물인 월동 시금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왜 월동 시금치인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왜 하필 겨울에 시금치를 심느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월동 시금치는 일반 시금치와 완전히 다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시금치는 당도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일반 시금치의 당도가 3브릭스라면 월동 시금치는 7브릭스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입에 넣는 순간 느껴지는 달콤함과 부드러움이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비타민C 함량도 30% 이상 증가합니다. 철분과 엽산 함량도 월등히 높아집니다. 겨울철 면역력이 떨어질 때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시금치는 대부분 하우스 재배입니다. 농약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텃밭에서 키운 시금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농약 유기농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더욱 필수입니다. 월동 시금치 품종 선택의 모든 것. 이제 본격적으로 재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품종 선택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일반 시금치 씨앗으로 월동을 시도하면 90% 실패합니다. 반드시 월동 전용 품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추천 품종은 강력 추대입니다. 이 품종은 영하 15도까지 견딥니다. 잎이 두껍고 당도가 높습니다. 두 번째는 월동 왕시금치입니다. 잎이 크고 수확량이 많습니다. 한 포기당 200g 이상 수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슈퍼 월동 시금치입니다. 발화율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품종입니다. 네 번째는 동절기용 시금치입니다. 잎이 진한 녹색을 띠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품종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한성 강화 품종입니다. 최근 개발된 신품종으로 생존율이 매우 높습니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품종을 선택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올해 생산된 씨앗을 구매하세요. 작년 씨앗은 발화율이 20% 이상 떨어집니다. 씨앗 봉지에 생산 연도가 표기되어 있으니 확인하세요. 그리고 씨앗을 구매할 때 용량도 중요합니다. 2평 기준으로 약 30g이 필요합니다. 여유 있게 50g 정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발화율과 월동 중 손실을 고려한 양입니다. 토양 준비가 성패를 가른다. 두 번째는 토양 준비입니다. 시금치는 토양에 매우 민감한 작물입니다. 특히 산도가 중요합니다. 시금치는 중성에서 약산성을 좋아합니다. pH 6.0에서 7.0 사이가 최적입니다. pH가 5.5 이하로 내려가면 생육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고 뿌리가 썩습니다. 반대로 pH 7.5 이상으로 올라가도 문제입니다. 철분과 망간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양 검사를 해야 합니다. 간이 토양 측정기를 사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1만 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토양이 산성이라면 석회를 뿌려야 합니다. 2평 기준으로 고토석회 500g을 사용합니다. 파종 2주 전에 뿌리고 깊이 갈아엎습니다. 토양이 알칼리성이라면 유황을 사용합니다. 2평 기준 2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밑거름 작업입니다. 이것이 수확량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충분한 영양분이 있어야 추운 겨울을 견딥니다. 제가 20년간 사용하는 밑거름 황금 비율을 공개합니다. 2평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숙 퇴비 15kg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완숙 퇴비를 사용하세요. 미숙 퇴비는 뿌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비료입니다. 질소 인산 칼륨이 10대 10대 10 비율인 것을 사용합니다. 2평 기준 500g을 뿌립니다. 여기에 추가로 깻묵을 넣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깻묵 1kg을 잘게 부숴서 섞습니다. 깻묵은 천천히 분해되면서 지속적으로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붕사를 소량 첨가합니다. 2평 기준 1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붕소는 시금치의 필수 미량원소입니다. 결핍되면 잎이 기형으로 자랍니다. 이 모든 재료를 골고루 섞어서 밭에 뿌립니다. 그리고 깊이 30cm까지 갈아엎습니다. 반드시 깊게 갈아야 합니다. 얕게 갈면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겨울철 지온을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밑거름 작업 후 일주일 정도 숙성시킵니다. 이 기간 동안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식물이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바뀝니다. 일항 만들기의 숨은 비밀. 다음은 일항 만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충 만들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일항의 형태가 수확량을 좌우합니다. 월동 시금치용 일항은 특별합니다. 일반 일항과는 만드는 방법이 다릅니다. 폭은 80cm에서 100cm로 만듭니다. 너무 좁으면 작업이 불편합니다. 너무 넓으면 중앙부 관리가 어렵습니다. 높이는 15cm에서 20cm가 적당합니다. 배수를 위해 반드시 높여야 합니다. 겨울철 비가 오면 물이 고이기 쉽습니다. 물이 고이면 뿌리가 얼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일항 중앙을 약간 볼록하게 만듭니다. 양쪽으로 물이 흘러내리도록 합니다. 고랑은 30cm 폭으로 만듭니다. 고랑이 배수로 역할을 합니다. 일항을 만든 후 표면을 평평하게 고릅니다. 울퉁불퉁하면 씨앗이 고르게 뿌려지지 않습니다. 발아도 불균일하게 됩니다. 레이크나 삽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정리합니다. 파종 시기 완벽 정리. 이제 가장 중요한 파종 시기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역별로 파종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중부 지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9월 25일부터 10월 10일이 적기입니다. 강원 영서 지역은 조금 빠릅니다. 9월 20일부터 10월 5일 사이에 파종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해안의 영향을 받습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충청 지역은 10월 5일부터 10월 20일이 적기입니다. 경상 지역은 더 늦게 파종합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 뿌립니다. 전라 지역도 비슷합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파종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가장 늦게 파종합니다. 11월 초까지도 파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달력의 날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해의 기온 변화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평년보다 따뜻하면 일주일 늦게 파종합니다. 평년보다 춥다면 일주일 빨리 파종합니다. 파종 시기를 정하는 핵심 기준이 있습니다. 월동 전에 본엽이 4장에서 5장 나와야 합니다. 이 정도 크기가 되어야 겨울을 견딥니다. 너무 일찍 파종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잎이 너무 많이 자라서 추대가 올라옵니다. 추대가 올라오면 잎이 질겨져서 먹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늦게 파종해도 문제입니다. 본엽이 2장에서 3장밖에 안 나옵니다. 이 상태로 겨울을 맞으면 90% 죽습니다. 그래서 파종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온을 기준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평균 기온이 15도에서 20도일 때가 최적기입니다. 이때 파종하면 발화율이 95% 이상입니다. 생육도 가장 왕성합니다.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우리 지역 기온을 확인하세요. 10일 예보를 보고 파종 날짜를 정하면 됩니다. 씨앗 준비와 전처리 방법. 파종 전 씨앗 준비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발화율이 20% 높아집니다. 첫 번째는 씨앗 선별입니다. 씨앗을 물에 담그면 뜨는 것과 가라앉는 것이 있습니다. 뜨는 씨앗은 모두 버립니다. 속이 비어 있어서 발화하지 않습니다. 가라앉은 씨앗만 건져서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씨앗 소독입니다. 따뜻한 물에 30분 정도 담급니다. 물 온도는 5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씨앗이 죽습니다. 이 과정에서 씨앗 표면의 병원균이 죽습니다. 세 번째는 물 불리기입니다. 깨끗한 물에 12시간에서 24시간 담급니다. 씨앗이 물을 충분히 흡수합니다. 발화 시간이 2일에서 3일 단축됩니다. 네 번째는 건조 과정입니다. 물에 불린 씨앗을 체에 건져냅니다. 그늘에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말립니다. 표면의 물기만 제거하면 됩니다.
완전히 바짝 말리면 안 됩니다. 5번째는 코팅 작업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지만 효과가 좋습니다. 씨앗에 미생물제를 코팅합니다. 뿌리 활착을 도와주고 병 저항성을 높입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미생물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씨앗 100g당 1g 정도 묻히면 충분합니다. 파종 방법 단계별 가이드. 이제 실제 파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동 시금치는 줄뿌림으로 재배합니다. 전파나 흩어 뿌리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줄뿌림이 관리하기도 쉽고 수확도 편합니다. 먼저 이랑 위에 줄을 긋습니다. 줄 간격은 20cm가 적당합니다. 폭 80cm 이랑이라면 3줄을 만듭니다. 폭 100cm 이랑이라면 4줄을 만듭니다. 줄을 그을 때 깊이가 중요합니다. 1cm에서 1.5cm가 적당합니다. 너무 깊으면 발화가 늦어집니다. 너무 얕으면 씨앗이 말라버립니다. 막대기나 호미자루로 줄을 그으면 됩니다. 일직선으로 곧게 그어야 나중에 관리가 편합니다. 이제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 간격은 1cm에서 2cm가 적당합니다. 너무 촘촘하게 뿌리면 솎아내기가 힘듭니다. 너무 넓게 뿌리면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한 손으로 씨앗을 짚고 엄지와 검지로 조절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또 떨어뜨립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씨앗을 모두 뿌렸으면 흙을 덮습니다. 양쪽 흙을 긁어 모아서 씨앗 위에 덮습니다. 두께는 1cm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씨앗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발화에 방해가 됩니다. 파종 직후 물주기의 기술. 파종이 끝났으면 물을 줍니다. 이 물주기가 발화를 결정합니다. 물을 잘못 주면 씨앗이 떠내려가거나 썩습니다. 물주기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물뿌리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샤워기가 달린 물뿌리개를 준비하세요. 호스로 직접 뿌리면 씨앗이 쓸려 내려갑니다. 물뿌리개를 높이 들고 부드럽게 뿌립니다. 비가 내리듯이 고르게 적셔야 합니다. 물의 양도 중요합니다. 2평 기준으로 약 20리터가 필요합니다. 흙이 충분히 젖어야 합니다. 손가락을 넣어보면 5cm 깊이까지 축축해야 합니다. 물주기 시간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오후에 주면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얼 수 있습니다. 한낮에 주면 증발이 빨라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물을 준 후에는 신문지나 부직포를 덮습니다. 발화할 때까지 덮어두는 것입니다. 흙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햇볕을 가려주어 지온 상승을 막습니다. 시금치는 서늘한 기온에서 발화율이 높습니다. 25도 이상 올라가면 발화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신문지나 부직포는 발화가 시작되면 걷어냅니다. 싹이 1cm 정도 올라왔을 때 제거합니다. 너무 오래 덮어두면 웃자랍니다. 발화 후 초기 관리. 발화는 보통 5일에서 7일 후에 시작됩니다. 기온이 높으면 3일만 해도 나옵니다. 기온이 낮으면 10일 정도 걸립니다. 싹이 올라오면 본격적인 관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물주기 관리입니다. 어린 싹은 건조에 매우 약합니다. 흙이 마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주면 과습으로 썩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져보세요. 표면이 말랐다 싶으면 물을 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가 맑고 건조하면 하루에 한 번 줍니다. 흐리고 습한 날에는 이틀에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솎아내기 작업입니다. 본엽이 이장 나왔을 때 첫 번째 솎음을 합니다. 포기 간격을 3cm에서 5cm로 만듭니다. 약한 것, 병든 것, 기형인 것을 제거합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것만 남깁니다. 본엽이 사장 나왔을 때 두 번째 솎음을 합니다. 포기 간격을 7cm에서 10cm로 넓힙니다. 이 간격이 최종 재배 간격입니다. 솎아낸 어린 시금치도 버리지 마세요. 깨끗이 씻어서 샐러드로 먹으면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세 번째는 웃거름 주기입니다. 본엽이 사장 나왔을 때 첫 번째 웃거름을 줍니다. 요소나 유박을 사용합니다. 2평 기준 요소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줄과 줄 사이에 뿌리고 가볍게 흙과 섞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줍니다. 비료가 빨리 녹아서 흡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월동 준비의 모든 것. 이제 가장 중요한 월동 준비입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존율이 결정됩니다. 제가 20년간 터득한 노하우를 모두 공개합니다. 첫 서리가 내리기 전에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보통 11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입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일기예보를 확인하세요. 월동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피복 월동입니다. 아무것도 덮지 않고 그대로 두는 방법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지만 위험도 큽니다. 중부 지방에서는 생존율이 50% 정도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시금치는 맛이 최고입니다. 당도가 가장 높고 식감도 부드럽습니다. 남부 지방이라면 무피복도 가능합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지역에서만 시도하세요. 두 번째는 부직포 피복월동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부직포 25g에서 35g짜리를 사용합니다. 너무 얇으면 보온 효과가 적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환기가 안 돼서 습해가 생깁니다. 부직포를 이랑 위에 펼쳐서 덮습니다.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흙으로 가장자리를 눌러줍니다. 또는 고정핀을 사용해도 됩니다. 부직포 피복의 장점은 관리가 쉽다는 것입니다. 물주기나 관찰을 위해 쉽게 걷었다 덮었다 할 수 있습니다. 생존율도 80% 이상으로 높습니다. 세 번째는 비닐 터널 재배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손이 많이 갑니다. 지름 11mm 철근을 이용해 터널을 만듭니다. 80cm 간격으로 철근을 꽂습니다. U자 형태로 구부려서 터널 골조를 만듭니다. 높이는 50cm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 위에 비닐을 덮습니다. 두께 0.1mm PVC 필름을 사용합니다.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끈으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비닐 터널의 장점은 보온 효과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생존율이 95% 이상입니다. 성장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낮에 온도가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25도 이상 올라가면 웃자라고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환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맑은 날 낮에는 비닐 옆면을 걷어 올려야 합니다. 온도를 15도에서 20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가 지면 다시 비닐을 내립니다. 이 작업이 번거롭지만 생존율을 위해 필수입니다. 겨울철 물주기와 환기 관리. 겨울철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물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에는 물을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오해입니다. 겨울에도 시금치는 물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는 방법과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겨울철 물주기의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맑은 날 오전에만 줍니다. 오후나 저녁에 주면 밤에 얼어버립니다. 뿌리가 동해를 입어 죽습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햇볕이 강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물을 준 후 오후까지 햇볕을 받아 증발합니다. 표면이 마른 상태로 밤을 맞이해야 안전합니다. 둘째, 물의 양을 줄입니다. 여름철에 절반 정도만 줍니다. 흙이 촉촉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흙을 손으로 움켜쥐었을 때 뭉쳐지는 정도입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면 과습입니다. 셋째, 물주기 간격을 넓힙니다. 맑은 날이 계속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줍니다. 흐린 날이 많으면 2주에 한 번으로도 충분합니다. 흙을 손으로 만져보고 판단하세요. 넷째, 지온을 확인합니다. 지표면 온도가 0도 이하면 물을 주지 않습니다. 물이 얼어서 뿌리를 손상시킵니다. 지온이 5도 이상일 때만 물을 줍니다. 다섯째,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뿌리에 충격을 줍니다. 가능하면 햇볕에 데워진 물을 사용하세요. 물통에 미리 받아두었다가 사용하면 좋습니다. 환기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비닐 터널이나 부직포를 덮은 경우입니다. 겨울철에도 맑은 날에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30도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은 병의 온상입니다. 녹균병, 갈반병 등이 급속히 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환기를 해줘야 합니다. 맑은 날 오전 10시쯤 비닐이나 부직포를 걷습니다.
온도가 20도 이상 올라가면 완전히 제거합니다. 오후 3시쯤 다시 덮어줍니다.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흐린 날이나 바람 부는 날은 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눈이 오는 날도 환기하지 않습니다. 눈은 천연 보온제 역할을 합니다. 비닐이나 부직포 위에 눈이 쌓이면 그냥 둡니다. 눈이 녹으면 자연스럽게 흘러내립니다. 겨울철 병해충 관리. 겨울에는 병해충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도와 습도만 맞으면 병이 발생합니다. 특히 피복 재배를 하면 병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가장 흔한 병은 녹균병입니다. 잎 표면에 흰색 곰팡이가 핍니다. 습도가 높고 환기가 안 될 때 발생합니다. 발견 즉시 병든 잎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냥 두면 순식간에 전체로 퍼집니다. 제거한 잎은 반드시 텃밭 밖으로 가져갑니다. 밭에 두면 병원균이 퍼집니다. 두 번째는 갈반병입니다. 잎에 갈색 반점이 생기는 병입니다. 과습과 저온이 원인입니다. 역시 발견 즉시 병든 잎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물주기를 줄이고 환기를 늘립니다. 세 번째는 탄저병입니다. 잎과 줄기에 검은 반점이 생깁니다. 습도가 높을 때 발생합니다. 병든 포기를 뿌리째 뽑아냅니다. 주변 건강한 포기에도 옮을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병 예방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기를 철저히 합니다. 습도를 낮추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둘째, 밀식하지 않습니다. 포기 사이 간격을 충분히 둬야 통풍이 됩니다. 셋째, 질소 비료를 과하게 주지 않습니다. 질소가 많으면 조직이 연약해져 병에 약합니다. 넷째, 물을 잎에 직접 뿌리지 않습니다. 뿌리 부분에만 줘야 잎이 젖지 않습니다. 다섯째, 예방 차원의 천연 살균제를 사용합니다. 목초액이나 난황유가 효과적입니다. 목초액은 물에 100배 희석해서 뿌립니다. 2주에 한 번 정도 살포하면 병 예방에 도움됩니다. 난황유는 계란 노른자에 식용유를 섞어 만듭니다. 물에 타서 잎에 뿌리면 병원균을 억제합니다. 겨울철 해충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진딧물이 가끔 발생합니다. 비닐 터널 안이 따뜻하면 번식할 수 있습니다. 발견하면 손으로 제거하거나 물로 씻어냅니다. 심하면 천연 살충제를 사용합니다. 마늘과 고추를 갈아서 물에 타서 뿌립니다. 화학 농약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수확 직전까지 재배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집에서 월동 시금치 키우기. 베란다나 옥상에서도 월동 시금치를 키울 수 있습니다. 도심에 사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필요한 준비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화분이나 플라스틱 상자입니다. 깊이 20cm 이상이면 됩니다. 길이와 폭은 넓을수록 좋습니다. 60cm 곱하기 40cm 정도면 적당합니다. 둘째, 배수가 잘 되는 흙입니다. 상토와 밭흙을 반반 섞어 사용합니다. 여기에 퇴비를 10% 정도 섞습니다. 셋째, 받침대와 배수구가 필요합니다. 화분 밑에 물이 빠질 구멍이 있어야 합니다. 과습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입니다. 넷째, 부직포나 비닐입니다. 추운 날 덮어주기 위해 준비합니다. 다섯째, 물뿌리개와 작은 삽입니다. 기본적인 관리 도구입니다. 준비가 끝났으면 흙을 채웁니다. 화분 높이의 80%까지 채웁니다. 너무 가득 채우면 물 줄 때 넘칩니다. 한번 성공하면 매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월동 시금치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시금치의 단맛은 잊을 수 없습니다. 직접 키운 무농약 시금치는 더욱 특별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올 가을 여러분의 텃밭에서 시금치를 키워보세요. 이듬해 봄 싱싱한 시금치를 수확하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월동 시금치 재배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화훼 유튜버 아델라 플로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